전북 전북고창 국회의원 윤준배입니다. R&D 예산과 관련해서 꽤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네. 우리 조 청장님, 예. 우리 농진청의 R&D는 보시기에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R&D 삭감하면서 지시를 그렇게 했잖아요. R&D 이권 카르텔이 형성돼 있어서 이권 카르텔을 없애야 되겠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권 카르텔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네. 그 다음에 재정 사정이 좋지 않아서 R&D가 전체 삭감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뭐 당연히 뭐 여러 가지 뭐 부자 감세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수 부족이 60조 원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긴급 처방하느라고 여러 가지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예산 측면에서도 뭐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줄여야 되겠다, 분별도 줄이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답변 내용 중에 효율성이 낮아서 결과물이 안 좋아서 삭감됐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업들, 예를 들어서 농업 실용화 기술 R&D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낮은 R&D 사업입니까? 그 효율성을 그 판단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아니 다를 수 있는데 과기부에서 판단할 때 우수 사업으로 판정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그게 효율성이 낮은 사업이에요? 저희가 뭐 개별적인 사업의 감액에 대한 뭐 기준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것을 저희가 설명받지는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네. 효율성이 낮은 사업 당연히 삭감해야죠. 그런데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효율성이 좋은 사업들이 무리하게 깎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농협 실용화 기술 R&D 사업 근 90% 깎았고 제가 볼 때도 좀 우리 안호영 의원님 지적해 주셨던 지역 특화 장목 대표 장목 명품 브랜드화 사업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무리하게 깎았다고 저는 봐요. 또 연계해서 우리 그 청년 농진청의 청년농 관련 사업 예산 이것도 무리하게 깎았고 뭐 지적하고 있는 내용들은 다 적정하고 효율적인데 그걸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걸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제대로 복원하든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가져야지 이걸 가지고 뭐 내용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농진청장의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고요. 또 전체적으로 농업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R&D 예산은 결과적으로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정했다 이런 프레임도 저는 옳지 않아요. 내용에 따라서는 그러면 농진청에서 전체 예산 늘리는데 농진청 예산이 줄었다면 상대적으로 농진청에 관련 예산들은 타 부문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져서 삭감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논리대로라면 이거 제대로 챙겨서 필요한 예산 확보하고 또 나름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실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R&D 예산이 국가 전체적인 R&D 뭐 예산을 감축을 하는 그런 내가 기조하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네. 그러나 그런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냐고요. 예, 아까 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제가 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당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린 됐습니다. 바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네. 우리 AT 사장님, 예. 우리 지금 이제 전략작물 재배를 이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전략작물 재배가 확대됐는데 네. 이 정부는 전략작물을 권장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는 공익 직불금을 가지고 유인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생산된 이후에 판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AT에서는 지금 전략 작물과 관련돼 있는 수매, 일종의 공공 비축 양국의 수매에 관련된 계획이나 뭐 이런 구체적인 물량은 있습니까? 이제 수매에 대한 계획이 연차적으로 밀은 어떻게 하겠다, 콩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의해서 네. 실제 생산 농가들로부터 구체적인 수매들을 그 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가격에 사주겠다든지 이런 정도의 물량은 비축하니 수매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나요?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물량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뭐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권장해놓고 실제 식량 안보 수준에 미달한다고 수입은 하면서 정작 국내에서 생산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매를 안 하고 시장 기능에다 맡겨놔. 이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내용들을 농식품부하고 좀 협의하셔서요. 구체적인 계획들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 경작지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5년하고 지금하고 여기 보면은 한 50만 헥타르 네. 이상, 한 60만 사장님, 헥타르 때 줄어들고 있거든요. 알겠고요. 그래서 그 계획은 예. 뭐 우리 종감 전까지 한번 좀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좀.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농토를 어떻게 해서 어느 작물에는 어떻게 하고 하는 종합적인 그런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농진청장님. 네. 지금 우리 치유농업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치유농업 여러 가지 이제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뭐 구체적인 성과까지 이어지지는 아직 안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지금 치유농업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법이 제정되고 4년 정도 지난 걸로 제가 알고 그런데 있습니다. 네. 실제 지금 성과는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성과를 좀 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네. 이제 문제는 전 두 가지에 있다고 봐요. 하나는 실제 열정 있는 지자체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선택을 안 해주는 문제. 이제 정부에서 기계적으로 하는 문제. 또 치유농업은 농식품만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보건복지부는 네. 협업해야 될 기관들이 많은데 네. 실제 협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사업 하나 하려고 해도 의료업과 관련돼 있는 내용 좀 하려고 하면 복지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주관부서가 달라서 사업 하나 만들기도 어렵다. 이 내용을 좀 제대로 정리를 하셔서 구체적인 치유농업과 관련된 세부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틀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그 치유농업이 조금 더 발전하려면 사실 뭐 우리 농진청이나 농림부 사업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보건복지 사업 안에 이런 치유농업 부분이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이 유관 단체나 아니면 학계하고 계속 연결해서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각 도에 있는 농업기술원에 치유농업과 관련돼 있는 센터들을 지금 현재 만들고 그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예. 센터 만드는 걸 기계적으로 만들고 있다 보니까 네. 정작 뭐 작년에도 제가 요청을 했는데 네. 지도자한테 열정을 가지고 한 년 된 배제돼. 그러니까 열정이 있는 데를 하도록 해줘야 시범 사례가 나오는데 네. 정부에서 기계적으로 그냥 딱 기준 주고 방역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제대로 발전을 못한다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유연하게 하면서 열정 있는 데를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예. 강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